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PC 물가지수 반색, 예상과 일치의 흡족.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29일 물가지수 흐름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2월 PC 근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전망과 일치한 것에 흡족했습니다. BMO 미 중소형주 조정 국면 벗어날 것 반등 예상. 현지 시간 30일 마켓 인사이더에 따르면 BMO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브라이언 벨스키는 중소형주가 지난 1년 대부분의 기간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형주의 상승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도그위프의 연일 랠리 오늘도 7% 급등, 시총 29위 도약. 최근 가장 잘 나가는 밈코인인 도그위프햇의 랠리가 놀랍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시총 40위권 밖에 있던 도그위프햇이 시총 20위권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도그위프햇은 1일 오전 6시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6.88% 급등한 4.5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8 진행을 맡은 최은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는 조금 변화를 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잠시 쉬어갔습니다. 다만 그대로 일정상 PCE 지수 발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어졌는데요.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치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외에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PCE 지표에 대해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 PCE 지표가 2.8% 정도 상승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에는 부합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휴장으로 잠시 쉬어갔습니다. 일단 일정대로 PC 물가지수 발표는 이어졌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기사들부터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PC 물가지수 발표와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Key Fed Inflation Gauge rose 2.8%. 다행히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게 됐습니다. 일단 함께 좀 살펴보시면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증시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준이 주시하게 되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3%, 전년 대비해서는 2.8% 정도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근원 PCE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였던 것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주기도 했습니다. 상무부 발표 직후에 CME 패드워치상 어떤 기사 내용이 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내용 함께 좀 보실 텐데요. CME 패드워치상 발표 이후에 앞으로 금리가 6월에 인하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62%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55%에서 6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오늘장에서는 62.6%까지 수치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는 파월 의장 발언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PC inflation in line with expectation, no hurry to cut rate. 일단 전체적으로 큰 골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들은 2월
2월 근원 PC 가격 지수를 좀 평가해달라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파월 의장은 우리의 기대치에 상당히 부합한다라면서도 이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3월 FOMC에서 올해 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과는 좀 다른 태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거나 횟수도 축소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라는 결정은 정말 중요한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정 월의 물가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좀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4차례 정도 언급을 했고요.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존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를 단 한 차례만 내리고 이 시기도 기존 전망보다는 더 늦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볼티모어항 교량 사고로 인해서 물류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류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이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표 자체만 봤을 때는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지만 인하 시점이나 횟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보실 건데요. China Factory Activity Expand for first time.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PMI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반년 만에, 그러니까 6 months, 반년 만에 기준치를 좀 넘게 되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수치는 3월 제조업 PMI가 전월보다 1.7 정도 상승하면서 50.8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3월에 중국의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1.6 정도 상승하면서 53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비제조업 PMI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이 3월 PMI 발표로 부동산 부문의 위기가 경제와 시장 심리를 질질 끌고 있는 가운데도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그나마 좀 안도감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US 그리고 멕시코 관련 기사인데요. Will team up on AI chip supply chain.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다변화를 위해서 멕시코와 함께 협력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무부는 첫 단계로 멕시코의 반도체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멕시코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고 양국 모두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 기사 보실 건데요. US may soon unveil list of Chinese chip factories. 반도체와 관련한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명단을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관계자는 앞으로 몇 달 내에 이 리스트가 공개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업체들은 중국에 있는 어떤 공장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상무부의 제재 대상이 되는 공장의 명단을 발표할 것을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요.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미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그리고 수출 통제 조치 준수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리스트가 공개되게 된다면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 기사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은 최은강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세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은강입니다. 4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1분기가 끝이 났는데요. 4월의 통장 미증시가 좋은 실적을 내는 점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5.5%대 상승을 하면서 4만 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나스닥은 1분기 10% 넘게 올랐고 S&P 500 지수도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의 1분기를 기록했습니다. 하루하루 내렸다,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탄탄히 잘 올라와주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금요일 미증시 성금요일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목요일장 업종별 흐름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비 순환재, 에너지, 원자재, 헬스케어 순으로 오름폭이 크지 않았고요. 원자재 섹터는 조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원익 퍼포먼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유틸리티, 에너지, 원자재, 헬스케어 순으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목요일장 맵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애플이 1%대 약세를 보였고요. 메타도 1% 내렸고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인 맵을 봤을 때는 그린라이트가 우세하기는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스몰캡 주식들이 시장을 리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러셀 2000 지수 전거래일 0.48% 올랐습니다. 이어서 M7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Tesla's tough quarter has investors anxious. 테슬라의 어려운 분기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다라는 기사 나왔습니다. 다른 M7 종목들에 비해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테슬라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2% 넘게 빠졌는데요. 월가에서는 이로 인해 부정적인 분석과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테슬라의 오랜 강세론자죠.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315달러에서 30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미의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업그레이드 이슈와 유럽 쪽의 판매 부진 이슈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만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등 주요 투자 은행들이 테슬라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이번 1분기는 테슬라에게는 여러 악재가 몰린 악몽 같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테슬라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2%대 약세 흐름 보이면서 175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발표되는 테슬라의 실적 함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엔비디아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가장 가치 있는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기사입니다. 네, 점점 진화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이 시장을 8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최근 차세대 AI 칩 블랙웨일 200을 공개하면서 사실상의 독점을 예고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한 배경은 GPU뿐만 아니라 AI 개발 소프트웨어인 쿠다 덕분인데요. 쿠다로 만든 플랫폼은 엔비디아의 GPU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반도체는 이젠 한 개에 수천만 원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올해 말부터 시판에 들어갑니다. 블랙웰은 기존의 것보다 연산 속도는 5배 빠른 데 비해 전력 소비는 25배나 줄었습니다. 엔비디아 다른 M7 종목들에 비해 부진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엔비디아 지난 1년간 260%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투자 은행들을 속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평균 목표가는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엔비디아 관련 소식 계속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Millions of customers caught up in major dark web leak.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주요 다크웹 유출에 휘말렸다라는 기사 나왔습니다. AT&T는 현지 시간 30일 약 760만 개 현재 계정 사용자와 과거 6,540만 명의 고객 데이터가 다크웹으로 유출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데이터 유출은 약 2주 전에 발생했고 유출된 정보에는 미국에서 주민번호처럼 사용되는 사회안전보장번호 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AT&T가 밝혔습니다. AT&T는 현재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시스템에 허가받지 않은 접속이 이루어진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메이커 샤오미 switches from Apple to Tesla Challenger. 샤오미가 첫 전기차 SU7 스피드 울트라 7을 출시했습니다. 27분 만에 약 5만 대가 넘는 주문을 받았는데요. SU7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700km 주행이 가능하고 최고 시속은 210km, 제로백은 5.28초입니다. 기존 표준 모델 가격은 21만 5,900위안으로 한화로 약 4,012만 원 정도인데요. 기존의 샤오미가 애플의 도전자였다면 이제는 전기차 테슬라를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샤오미 코퍼레이션 12.13% 큰 오름폭을 키우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민 주식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Reddit insiders sellings day after IPO.
IPO 내부자가 IPO 이후 며칠 만에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레딧의 CEO 스티브 허프먼은 50만 주를 매각했고 나머지 임원들은 71만 주, 51만 주 등 총 한화로 550억 상당의 레딧 주식이 내부자들로 인해 매각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170%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11% 넘는 약세를 보였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이유는 최근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높은 가격에 추가 매집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1만 4,200여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면서 전 세계 비트코인의 1%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가격은 언제 변할지 모르기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밈주식 IPO 관련 살펴보시면 밈주식은 본질적으로 미래 전망이나 회사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의해서 베팅처럼 거래가 됩니다. 레딧이나 트루스 소셜뿐 아니라 게임스탑 등 펀더멘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급등을 하긴 합니다. 모든 것은 주식시장의 랠리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결국 1, 2분기 정도 지나면 회사가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감당할 만한 수익 또는 성장을 창출하지 못하면 매도 압력 발생할 시기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현지 시간 2일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테슬라의 2분기 출하 통계량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은강이었습니다. 개장 전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총선 다가오자 테마주 주의보입니다. 네, 4월 10일 총선이 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테마주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단기 차익을 노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번 총선 테마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정말 이제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주에 사전 투표가 있고 또 금요일 토요일이죠. 다음 주에는 이제 10일 날 본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한국의 정치도 중요하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또는 일당 내지 가반 정당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서울경제TV에서 분석해드렸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어요. 공매도를 중지하고 차단하는 게 6월 말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또 이 각종 세제 관련해서도 파격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계속될지 어떻게 될지 또 밸류 프로그램이 계속될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좌우할 수밖에 없는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오늘 분석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특정 정치인을 집중 거론하는 분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선거가 되면 어쨌거나 일종의 밈 현상처럼 앞서 최영광 앵커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트루스 소셜, 미국의 트루스 소셜이 바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지자들이 막 몰려들고 투자를 하고 적자 운영되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급등을 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증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추겨지는 거죠. 그러면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 우리 서울경제TV 방송을 듣고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계속 또 빠져들어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특정 기업이 이제 정치인에 연결돼 있다, 또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최근에 무려 주가가 180% 널뛰기를 했던 그런 롤러 코스팅되는 주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솔깃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의 정서하고도 좀 관계돼 있어요. 미국만 해도 그런 정서가 우리보다는 좀 덜한 편인데 우리 경우에는 누구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은 일단 그래? 그럼 그 사람이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 이런 게 실제 일어나기도 했었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성에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까지 아예 포함해서 시세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불공정 거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은 뭐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손 놓고 있는 건 압니다. 특별 단속에 금융감독원이 들어갔고 이제 일부 종목에서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잘 포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걸 밝혀내는데도 실제 그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유독 이제 주목하는 기업이 화천기계입니다. 이제 풍력 가공기 등 공작 기계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의 경우는 갑자기 주가가 확 뛰었다가 내렸다가 할 성질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전 감사입니다. 그것도 현 감사가 전 감사가 이번에 이 총선에서 등록되어 있는 한 정당에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후보자와 또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관련성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후보자가 미국의 어느 대학을 유학을 했는데 이 화천기계의 전 감사가 그 대학에 유학을 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관련이 있습니까? 자, 같은 대학에 유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관련성을 찾아서 이 회사와 연관이 있다. 실제 그 후보자도 발표를 했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화천기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게 최근 2개월 동안 이게 이제 2개월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래프가 길게 보이는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1월 30일이니까 3,240원 거의 3배 가까이 뛰었다가 또 후보자가 아닙니다. 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쑥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저 가격에 샀다가 저렇게 급락됐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듭 오늘 재차 강조드리는 말씀은 이런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수혜를 받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빠져들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 정치 테마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시세 조정이나 불공정 거래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선과 관련된 테마들 중에서는 이제 특정 사람,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는 정책이 모멘텀이 돼서 정책 테마주가 들썩인다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제 정치인 테마주는 우리 서울경제TV에서도 계속 그거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관련되는 보도나 또 피해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정책이 나오면 이건 솔깃해요. 이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테마주가 나오면 이거 좀 그럴 것 같은데 뭐 AI 반도체 발표를 한다든지 또
HBM 뭐 관련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게 뭐냐면 이제 이 총선 관련해서 공약이 나오는데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이게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번에 유독 이제 강조돼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종시 일대 부지와 관련해서 또 주가가 막 올라가는 이른바 세종시 테마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를 옮기겠다고 그래도 이거 국회에서 결정나야 되겠는데 총선 끝나봐야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옮긴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로 옮길 수 있어요? 준비해야 되죠. 이것저것 챙겨야 되죠. 내년이 될지 후내년이 될지 또 그 나중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옮긴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 투자자 기분에서는 내일 옮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것이 실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옮긴다 그러니까 자, 이 세종시 테마주가 작동을 합니다. 세종시 연동면에 위치한 플라스틱 배관업체, 배관자재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서 하천기계도 그렇고 이런 테마주의 특징이 보통 때 같으면 특별하게 올라갈, 급등할 이유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가령 프롬파스트 경우에는 급등락을 했죠. 지금 방금 전에 지금도 화면에 잠깐 프롬파스트 보시고 계시는데 방금 전에 자 유라테크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급등락하는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세종시에 있는데 뭔가 좀 새롭게 인식이 되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이 볼 때 이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겠네. 올라가네? 나도 따라가 볼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걸 보면 대기업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대기업들은.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대기업들이 더 움직여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기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빨리 밝혀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기업들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 아주 크지 않아요. 근데 뭔가 숨겨져 있다. 마치 보배처럼.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쉬운 중소형주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번에는 특히 유난히 금융감독원이 아주 강력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정치 테마주는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또 허위 사실로 주가 상승이 이뤄지기도 하기에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궁금했는데요. 정책이나 정치 테마주가 선거 때 급상승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펀더멘털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없는 상태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완전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물론 밈 현상도 나타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러스 소셜 같은 경우에도 적정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또 그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보기에는 전혀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또 이게 너무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수많은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제 주가가 올라가고 펀더멘털이 사후적으로도 만들어지면 실제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피해 입잖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한국 사회 특성상 누구랑 가깝대 솔깃해져요. 그런 게 또 가령 우리가 뭐 이정재 배우도 등장을 했었잖아요. 어느 정치인과 가깝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정재 배우가 어떤 기업이랑 좀 연관돼 있다. 모델을 한다. 저 기업은 뜨겠다. 이렇게 또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됐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가 주로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이유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근거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대학의 입학생, 재학생은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인데 같은 대학교를 다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지나치게 연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우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었다. 봐, 사진까지 찍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무슨 모임하다 보면 저도 제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숱하게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바로 지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그래프가 불규칙적이고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레몽레인과 관련해서도 특정 인과의 관계는 말씀 안 드립니다. 자, 급등했다가 또 급락을 해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동신건설의 경우에도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올라가. 누구랑 관계가 있대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아니래. 이러니까 또 바로 내려와요. 아까 화천기계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런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그래프 구조 자체가 매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비정상적인 모양과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봉이든 월봉이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자, 금융감독원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제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재신 전달해 드립니다. 정치 테마주 관련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하겠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금융감독원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총선의 후보자들, 뭐 당의 대표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 상관이 없다.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난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절대 속아 넘어가는 일은 없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펀더멘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테마주 자체가 주가 추이가 이유 없이 급등락을 반복하기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 또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에 무관하게 선거 이후 더 주목을 받게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든 야든 간에 여전히 우리 경제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여든 야든 상관없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다 왜 우리 경제를 이제는 회복하자. 사과 금값이다 5,000원. 사과 못 먹어요 요새. 배도 못 먹어요. 저도 포도 겨우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를 좀 추슬려 올리자는 이야기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또 반도체와 또 AI 등 핵심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HBM3E 양산 경쟁도 이제 본격화 되고 있죠. SK 하이닉스냐 삼성이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제가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테크윙도 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있고 밑에 좀 자막이 나가겠죠. 한미반도체, 인텍플러스, 제우스, 이오테크닉스, DI, 넥스틴, YIK, 고영, HBSP, 워닝 IPS, LTC, PSK 홀딩스 제가 다 말씀드리네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다는 거. 왜? 반도체와 어쨌거나 간에 AI는 또 좋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면 STI인데 최근에 이제 대만 법인을 청산하고 좀 미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차트를 가져왔어요. 이게 보시면은 쭉 2016년부터 고전하다가 2023년부터 이제 기술력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최고가 4만 원 넘어섰는데 지금 또 조금 내려왔어요. 이런 걸 본다면 또 다시 총선 이후에 그래, 우리가 살 길은 반도체와 AI야. 이럴 때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아주 탄탄하게 주목을 받을 종목들 여러 개 알려주셨는데 반도체와 AI 등 핵심 성장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소장님. 이 반도체와 AI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현재 시세 분출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수익을 보려면 솔직히 어떤 기준을 잡고 매수 타이밍을 봐야 할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 내에서도 밸류 체인을 좀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관계성뿐만 아니라 아까 또 우리 청강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엔비디아와 이런 부분들로 집중해서 조명을 보실 필요인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단순히 우리가 반도체와 AI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이번 총선의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죠. 저도 개표 방송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새벽쯤 되면 한 새벽 4시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디시전이 될 것 같아요. 4월 11일 새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여하튼 여당이 이겼느냐 또는 야당이 이겼느냐 이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뭐 특정 정치인과 무관한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 총선 지금 뭐 제가 전망하는 거 아닙니다. 자 총선에서 일당이 되면 그래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탄력을 일당이 되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원전과 방산 이 부분은 추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야권이 이기는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탈원전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오히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남북 외교의 태도를 좀 많이 지적해 왔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야권에는 그런 쪽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좀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집권당이 일당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면 가반 정당이 되고 안 되고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다음에 보성 파워텍, 일진파워, 오르비텍, BHI, G2파워, 에너토크 등 이렇게 좀 원전이 한 번 더 탄력 받을 수 있다. 아 그래 이제는 원전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도 좋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총선 결과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일당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야당이 일당이 되면은 여소야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원전보다는 아이고 원전 안 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돼. 그쪽에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재편성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로 보면은 유니선, OCI, CS 윈드, 또 신성ENG, 또 코오롱글로벌, 한전기술, 우림기계, 한국전력, 하나솔루션,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죠. 자 여기서 제가 우리 앵커께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자 집권당이 일당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야당이 일당이 되는 경우에 다 포함된 회사가 있네요. 어디입니까? 한전기술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당이 일당이 될 경우에도 포함되어 있는 기업, 야당이 일당이 될 경우에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다 포함되는 회사가 한전기술이에요. 그래서 한전기술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굉장히 내부의 구조조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련된 기업이지만 그만큼 또 추가적으로 정책에 따라서 실제 정책에 따라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이 계열사를 이 부분을 이전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지사를 신설하면서 해외 사업을 강화한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원전이 됐든 SMR이 됐든 해외 쪽으로 우리가 성장 발판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전기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자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2021년부터 상승해서 쭉 올라갔었죠. 그때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상당히 탄력 받을 거다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좀 떨어졌어요. 그렇게 보면은 한참 잘 나갔던 저 무렵에서 좀 하락을 했던 이유는 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주춤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다 두루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한전기술이기 때문에 딱 한 번 더 쳐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승 여지는 폭이 좀 남아있는 만큼 그만큼 더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특정 정치인과는 무관하게 이런 정치적 현상과 경제 상황을 어떻게 좀 연결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 유의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 방산, 신재생 에너지까지 세 가지 업종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하기 전 어제의 장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급등했던 탑5 종목 그리고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슈 자체는 크게 없었습니다. 이슈라고 하면은 그나마 나와준 게, 기존에 이제 행정수도를 수용시로 이전했다고 하면은 국회를 세우시로 이전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주었고요. 이슈로 나와주었고요. 그거 말고는 그냥 개별적인 모멘텀의 종목들의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종시 이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프롬파스트라는 종목, 첫 번째로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이 그러니 이전 모멘텀으로서 좀 급등해준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인 차트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대에서 우리가 이런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박스권을 만드는 구간에서 이슈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윗꼬리, 매물, 물량 소화도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를 가지고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는 모멘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 가지고서는 좀 볼 수 있는 거는 프롬파스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뉴스, 이슈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지금 지난 시장에 움직였던 종목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그나마 움직였던 종목들이 개별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인데,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보면 좋은 게 워트라는 종목이에요. 워트. 자, 워트라는 종목도 사실상에 이제 급등이 나와줬는데, 시간에 급등이 나와주는데, 이 종목 역시도 시간에 급등이 나온 어떤 특정 이슈, 뉴스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조만간이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호예수 물량 이 차익 실현을 위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또 삼천단 제약이에요. 삼천단 제약이 이제 그 시간에 또 급등이 나와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어제장, 금요일장에 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시간에 급등이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역시나 이제 이 종목이 급등하는 모멘텀, 급등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런 급등세 자체는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란 겁니다. 고가를 뚫어내놓고 지금 이제 한번 위에서 행보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치고 가는 이런 신고에 대한 이 랠리,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고가 관련 기대감, 이 정도로 보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아까 앞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슈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코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디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게 이슈라고 하면 이슈, 뉴스라고 하면 뉴스겠지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런 엄청 큰 뉴스라기보다는 개별적인 뉴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코디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주주 있으면 최대주주가 이제 GP클럽, 이 자금 관련되는 납입을 완료하게 되면서 우리가 전환사채 이런 것들 자금을 납입하면서 돈이 들어오게 되죠.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디 역시도 지금 자리에서 사실 차트적으로도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한 3,000원대가 강한 저항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3,000원 저항을 지금 뚫는 자리에서 강한 이슈가 뭐가 들어오게 되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최대주주의 자금 납입이겠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관련 모멘텀과 함께 주가를 땅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자, 그러다 보니 코디 같은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이슈로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사실 엄청 뉴스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그나마 이 종목이 시간에 급등하는 이유를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오늘 기준으로 배당락을 실시하게 되죠. 배당락을 실시하게 되니까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자가 딱 기준이 돼야지. 4월 1일에 배당락이 실시가 되니까. 그래서 시간에라도 이 종목을 매수함으로써 배당을 좀 챙기려는 그런 이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종목은 저는 일단 워트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트.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면은 우리가 보호예수에서 받는 게 이제 보호예수 걸린 게 공모가라는 게 있어요. 공모가. 그럼 이게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을 때 그냥 팔려고 하면은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해 있다. 그냥 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호예수 물량을 해제되자마자 뭐 수익 구간이라 해서 뭐 시장가로 내려 던져도 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물량을 넘겨야지 수익 구간에 안정적으로 팔 수 있어요. 보통 공모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종목들은 주가에 우상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치우쳐보면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트를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는 개별적 모멘텀 가지고 움직인 종목들 탑5에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장에서는 워트 추가적으로 좀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의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도 있습니다. 급락 탑5 종목과 오늘장에서 유의 깊게 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 뭐 신고 기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신고 하락 리스크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하락 리스크라든지 하락률 상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에이펙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음봉으로서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돌파 실패하면은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 이 하락에 대한 리스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리스크로 지금 빠진 게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역시나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 신고를 찍어내는 구간에서 음봉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신고 하락 리스크, 신고가 실패에 대한 하락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뉴스가 나오는 게 1억 원 이상 매도 체결된,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던진 큰 물량이 나온 이런 업종이 아니죠. 매도 체결된 이 주식 상위군으로서 이제 그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 체결 상위 기업으로서 이 리스크까지 좀 나오면서 시간에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네, 유라테크라는 종목. 자, 이 세 번째로 유라테크라는 종목은 조금 재밌어요. 이 세종시 이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이 프롬파스트와 함께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또 스팸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왔다라고 해서 또 시간에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파스트와는 완전 다르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네 번째로 삼부토건 같은 경우 시간의 하락 리스크, 이 신고가 하락 리스크가 아니라 하락률 상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뉴스 장 마치고 나면은 오늘 코스피에서 하락했던 상위 종목이 무엇인지, 코스닥에서 하락했던 상위 종목이 무엇인지 뉴스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하락률 상위로 뽑히게 되고요. 자, 센즈렉 같은 경우도 뭐 하게 된다? 센즈렉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률 상위에 뽑히게 되면서 시간에 하락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스페타시스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기업에 대한 문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신고가에서 이 하락 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무너졌을 때 손실률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1억 원 이상 매도 체결 상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금 이탈이 많이 나왔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억 원 이상이라는 부분에서 이 앞으로의 이 하락 리스크가 좀 존재하지 않나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스페타시스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락 탑5 종목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유의 깊게 볼 종목으로 이스페타시스 언급해 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잘 갔던 종목이기도 하죠. 다만 대량의 자금 이탈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자분들께서는 리스크 관리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미 근원 PCE 발표 2.8%로 상승세 둔화, 인플레이션 압박 완화. 4월 10일 총선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롤러코스터 장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급등 종목으로 워트 꼽아주셨고요. 시간의 급락 종목 이스페타시스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